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뿐인데 이 중에서 가장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독재와 장기 집권 권력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과 태도도 없어 보인다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웃음을 짓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건 지난 1996년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이후 30년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국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주요 정당 지도자들,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구형에 앞서 증거조사 겸 최후 변론을 밤늦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론과 하이브리드 전쟁, 경고성 계엄론 등을 주장하고 공수처 수사와 내란 특검법 등을 싸잡아 비난하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 판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정과 국민의 생존, 자유와 같은 직접적인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의 구형 의견을 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때때로 옅은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구형 의견을 몰아서 발표한 게 아닌 각 피고인별로 한 명씩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밝히는 방식으로 구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이후에는 계엄 주무장관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 구형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약 40분 정도 직접 발언할 예정이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 10분에서 30분가량 최후 진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말미에는 재판부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기일을 예고하게 되는데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소위 침대 축구식 변론으로 특검의 구형을 연기시킨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며 시간 끌기 의도가 있었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은 시간 끌기에 성공한 이들의 등을 두들기며 격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유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과 장관님과 그리고 이 사건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사건 결심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격려했고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변론 시간을 빼앗거나 이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풀데이를 얻었으니까요.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도 아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고 등을 두들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변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법원 내부에선 피고인이 여러 명인 중요 사건에서 변론 종결 당일에 시간이 꽤 소요될 수밖에 없는 증거 조사를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당연히 시간을 미리 정해 재판을 진행했어야 한다며 지기현 재판장의 소송 지휘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상황에서 국가 긴급권 행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2만 명 넘는 희생자를 낳은 비극인 제주 4.3 사건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1월 19일 제주 지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법심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 왜곡된 분명히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 만장일치를 강요당해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몰이 한결 같아야 할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윤 전 갈릴레이 등에 비유하며 탄압받는 위인으로 묘사했고요. 다른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할 거라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북한의 지령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재판장을 향해 변호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함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청객들은 박수로 호응하기도 했는데요. 지규현 재판장의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이미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변호인들이 내란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법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걸 방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사들 재판에 극히 말을 아끼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보면 변호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신들이 더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법조팀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위 침대 축구식 국민 저항권 발언이 폭동의 동기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저항권을 반복해서 강조한 게 법원 침입을